여러분, 매년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실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익숙한 의식처럼 느껴지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스치지 않으신가요? 이 모든 검사가 정말 나를 위한 걸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충격적인 진실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당연히 여겼던 건강검진이 때로는 몸과 마음을 더 아프게 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진정한 건강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지 가슴 깊이 울리는 이야기를 통해 함께 찾아보려 합니다. 83세 아버지의 병원 방문에서 시작된 깨달음, 그리고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꾼 선택의 순간들, 지금 마음을 열고 이 여정에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의 노후가 더 따뜻하고 자유로워질 단서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야자로운 세시고태리 감디스티할지 한 사람의 삶을 바꾼 건강? 지난주 83세이신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늦가을에 쌀쌀한 바람이 부는 날이었지요. 아버지는 평소처럼 정기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결과지에는 몇몇 수치가 기준치에서 살짝 벗어났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추가 검사를 권유하셨지요. 나는 오늘 전에 시키어 마너 곤더서산 전차리근 물시히 이 검사들이 정말 아버지께 필요한 걸까? 조심스럽게 의사 선생님께 여쭈었어요. 선생님, 이 모든 검사가 꼭 필요한 건가요? 그분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연령에 따라 검사들의 효용이 달라집니다. 꼭 필요한 것만 선택하셔야 해요. 그 한마디가 제 마음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건강검진을 당연한 의식처럼 받아왔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믿으며 결과지를 손에 쥐고 불안에 떨거나 때로는 필요 없는 치료까지 감수했던 날들이 떠올랐습니다. 특히 70세를 넘기신 어르신들에게 건강검진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저는 그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아버지와 함께 차 안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버지는 젊으셨을 때 늘 말씀하셨어요.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해야 가족도 지킬 수 있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지. 그 말씀은 여전히 참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지키는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은 모든 연령을 하나의 잣대에 맞춰 설계된 제도입니다. 40대 몸과 80대 몸이 같을 리 없는데도 우리는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 왔지요. 특히 부모님 세대는 검사를 많이 받는 게 무조건 좋다고 믿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 때로는 오히려 삶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저는 제 친구 기훈이의 이야기를 통해 뼈저리게 배웠습니다. 기훈이는 76세에 받은 종합검진에서 폐에 아주 작은 결절이 발견되었어요.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고 그 후 6개월 동안 기훈이는 반복되는 검사와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혹시 큰 병일까 두려움에 떨었지요. 결국 최종 진단은 아무 문제 없다였지만 기훈이는 제게 이렇게 말했어요. 나나 내 6개월 동안 난 매일 죽음을 생각했어. 아무 일도 없었는데 말이야.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검사가 오히려 마음을 병들게 하고 삶의 기쁨을 앗아갈 수 있다니요. 기훈이의 눈빛에는 그 시간 동안 잃어버린 웃음과 평온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전 니어노 오늘 발도 곧 한자스 스티지 노래대로 무엇을 싸워싸우니 한생을 가인데 주어지않아서 이제는 정말로 내게 필요한 검사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검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아야겠다고. 건강검진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 너무도 익숙해졌습니다. 마치 매년 찾아오는 계절처럼 우리는 병원에 가서 피를 뽑고 기계를 통과하며 몸의 상태를 점검하죠. 하지만 정작 그 검진이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어르신 중 68%가 불필요한 검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 검사들은 때로는 잘못된 진단으로 이어지고 부적절한 치료로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젊은 층에게 유익한 검사가 노년층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이모님의 이야기가 그거 잘 보여줍니다. 이모님은 건강에 누구보다 신경 쓰시는 분이셨어요. 해마다 종합 검진을 빠짐없이 받으셨고 병원에서는 모범 환자라 불릴 만큼 성실히 모든 절차를 따르셨죠. 내 솔직히 날이 되어다지 하나 코드의 무브라도 건치치 단어 관리 시스템한 현실 따라현 의사는 추가 검사를 권했고 이모님은 불안한 마음에 여러 병원을 다니며 정밀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결과는 다행히 큰 문제 없음이었지만 그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어요. 불필요한 조직 검사를 받으시다 감염이 생겼고 그걸 치료하기 위해 강력한 항생제를 투여받으셨죠. 그런데 그 항생제가 이모님의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렸고 결국 6개월 넘게 소화장애로 고통받으셔야 했습니다. 이모님은 저에게 씁쓸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검사 때문에 아프게 됐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던 노력이 오히려 몸과 마음을 해쳤다는 사실이 너무도 안타까웠죠. 의학계에서는 이런 현상을 과다 진단과 과다 치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위험은 더 커집니다. 왜 음악실과 시실자자나 난 탈도 고린 온뜻하라 하이 자천 도랭 착오락시. 첫째, 나이에 따라 몸의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하지치 나노페토고리 잽칙사시. 특정 수치가 젊은 시절과 다르다고 해서 반드시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콜레스테롤 수치만 봐도 70세 이상에서는 약간 높은 수치가 오히려 생존율을 높인다는 연구도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검진 기준은 젊은 성인의 몸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어 노년층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따릅니다. 둘째, 검사 자체가 위험을 동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내장 내시경 같은 검사는 나이가 들수록 합병증 위험이 커집니다. 장 전공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확률이 80대에서는 40대보다 4배나 높다고 해요. 우리가 단순한 검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몸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약물 치료의 부작용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건강검진에서 콜레스테롤 수치가 기준을 살짝 넘었다는 이유로 스타틴을 처방받으셨어요. 처음엔 아무 의심 없이 복용을 시작하셨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근육통이 생기셨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힘들어지셨어요. 알고 보니 어머니 연령에서는 그 정도 수치가 큰 문제가 아니었죠. 약을 끊고 나서야 어머니의 몸이 다시 편안해지셨습니다. 넷째, 경제적 부담입니다. 추가 검사와 약물 잦은 병원 방문은 결코 적지 않은 비용을 요구하죠. 제 친구 중 한 분은 1년 동안 꿈꿔왔던 해외여행 자금을 모두 검사와 치료비로 써버렸어요. 건강을 챙기려던 일이 오히려 삶의 여유를 앗아간 셈이죠. 누서려만 골가다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스트레스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느끼는 불안,
수치가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찾아오는 두려움, 혹시 큰 병일까 걱정하는 긴장감은 우리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실제 건강까지 해칩니다. 마음이 병들면 몸도 따라 무너지죠. 난 재훈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립니다. 내가 시간 걸쳐야 지키 무슨 내가 벌써 원성을 찍고 또 돌아쉽지 않다. 그것이 70대 이후의 삶에서 정말 필요한 검사는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검사를 끊어야 한다는 게 아니에요. 내 몸에 꼭 맞는 검사를 선별하고 나만의 건강 기준을 찾아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쓸데없는 검사에 시간과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고 그 힘을 삶의 기쁨을 높이는 데 쓰는 것. 그게 진정한 건강관리 아닐까요? 몇 가지 핵심 검사를 정리해봤습니다. 간호고치, 간호탈습시안해준다. 첫 번째는 혈압 측정이에요. 고혈압은 조용히 다가와 중풍이나 심장마비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저는 매일 아침 아버지의 혈압을 재드리고 기록합니다. 처음엔 귀찮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하루를 여는 소중한 의식이 되었어요. 아버지도 말씀하시지요. 오른 배신 목에서 아버지가 테니스 변호사세 한자라 말씀하시죠. 혈압 재고 나면 오늘 내 몸이 어떤지 숫자만 봐도 감이 와. 거기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야. 두 번째는 당뇨병 검사입니다. 당뇨는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고 특히 노년기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충분히 조절 가능하죠. 저희 이웃 김 할아버지는 75세 당뇨 진단을 받으신 후 매일 아침 30분 걷기를 시작하셨어요. 1년도 안 돼 약 없이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왔죠. 그분의 신 말씀이 기억에 남아요. 걷기 시작하고 나니까 잠도 잘 오고 기분도 한결 나아졌어. 사실 당뇨가 내 인생을 다시 돌려놓은 계기가 됐지. 내지어나 제 지토무라 되기 세한더 본탈 시어가 나덕군의 비키치가 벌어낸 다리.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후 골다공증 위험이 높아지죠. 뼈가 약해지면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고 그로 인해 장기적인 심상생활로 이어질 수 있어요. 더녀반이는 67세에 골다공증 판정을 받으신 후 칼슘과 비타민들을 꾸준히 챙겨 드셨어요. 지금 78세이신데도 여전히 똑바로 걷고 계단도 거뜬히 오르내리십니다. 위스한 미달세노시 디쇼포디안한 원쇼가 자식의시 치션. 네 번째는 정력과 시력 검사입니다. 나이가 들며 감각기관이 약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방치하면 외부 세계와의 연결이 끊기고 고립감이나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저희 삼촌도 정력이 떨어지셨지만 처음엔 보청기를 꺼리셨어요. 괜찮아, 아직 들려. 괜히 거추장스럽게 하지만 가족들과의 대화가 줄고 표정도 어두워지셨어요. 얘는 며칠간 나는 가족이들로 보호시가란 헌세시도 달창계를 살던 하워렸다는 그 거청기를 착용하신 뒤 삼촌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왔죠. 말수도 하나둘 늘어났고요. 더선 24나 달빛스타터 호톤 니은디 다시는 우울증 선별 검사입니다. 노년기의 우울감은 종종 단순한 기분 저하로 치부되지만 방치하면 심각한 결과를 낳아요. 저희 어머니도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깊은 불면에 시달리셨고 의욕이 눈에 띄게 줄어드셨어요. 처음엔 저희 나이 때문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우울증 검사를 통해 진단받고 상담과 치료를 병행하신 후 어머니의 눈빛이 다시 맑아지셨어요. 내가 우울증일 거라곤 상상도 못했어.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지.
근데 치료받고 나니까 세상이 다시 색을 입더라. 이 5가지 검사는 단순히 병을 찾기 위한 게 아니에요. 인생의 후반전을 더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한 준비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나는 그걸 이승님은 사고작품을 지키 나라고 각자의 몸 상태와 각자의 몸 상태와 각자의 몸 상태와 가족력, 생활 습관을 고려한 맞춤형 계획이 필요해요. 제가 예전에 만난 78세 박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부모님이 다 심장병으로 돌아가셔서 그쪽 검사는 꼬박꼬박 챙겨. 하지만 암 검사는 이젠 받지 않아. 내 몸이 뭘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건 내가 가장 잘 알거든. 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어요. 나이 들매 길에서 중요한 건 더 많은 것을 쌓는 게 아니라 더 정확하게 선택하는 거라는 걸요. 예를 들어 가족 중에 대장암을 앓으신 분이 있다면 내장 내시경은 필수겠죠. 하지만 다른 암 검사는 의사와 충분히 상의한 후 필요성을 판단해야 해요. 저도 가족력이 있는 대장암 검사는 정기적으로 받지만 다른 검사는 신중히 선택합니다. 모든 검사를 다 받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생활 습관도 건강의 큰 축이에요. 평생 담배를 피우셨다면 폐 관련 검진은 필수고 햇볕을 많이 받으며 야외 활동을 하셨다면 피부암 검사를 고려해야죠. 저희가 구하신 방법이 반어머니의 CNC5사세 나초도 하산 80년 동안 목수로 일하셨어요. 먼지 많은 환경에서 폐를 혹사하셨기에 지금도 폐 검사를 꾸준히 받으십니다. 몸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을 기억하니까요. 또 하나 중요한 건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에요. 어떤 약은 간이나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어서 정기적인 기능 검사가 필요하죠. 저희 이웃제 할머니는 관절염 약을 오래 드시며 6개월마다 간 검사를 받으세요. 약을 챙겨 먹는 것만큼 그 약이 몸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죠. 결국 내 몸은 내가 가장 잘 알아야 합니다. 제한 병원에 갈 때마다 질문 목록을 준비해요. 이 검사는 꼭 필요한가요? 검사를 받으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요? 이 결과가 치료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가요? 이런 질문들은 막연한 불안을 명확한 판단으로 바꿔줍니다. 대부분의 의사 선생님은 환자가 궁금해하면 성심껏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부모님의 건강수첩도 따로 만들었어요. 그간 의사 결과 복용 중인 약 특이사항을 꼼꼼히 적어둡니다.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예전치 않잖아요. 언제 어떤 검사를 받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기록은 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건강검진 그 자체보다 더 본질적인 거예요. 바로 일상의 힘입니다. 여러분, 매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때로는 의사의 처방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에는 정기검진보다 일상 습관이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준다고 해요. 시잖아. 아연무대 티입 나우스거리 그로그니스키 굴식한 92이신데도 매일 아침 공원을 3바퀴 돌며 걷으세요. 어제 타나 택시를 직속 주변을 생고산 모습은 이라시가 시카랭이 치마는 제야 나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단 하루도 빠지지 않으시죠? 어느 날 그분이 제게 말씀하셨어요. 약도 좋지만 내 다리가 더 좋은 약이지. 걷기를 생활화한 뒤로는 병원 문턱을 거의 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가슴 깊이 울림이 왔어요. 운동의 중요성, 특히 나이 들수록 그 가치를 새삼 깨달았지요. 물론 모두가 똑같이 움직일 수는 없어요. 무릎이나 관절이 약하다면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같은 충격적인 운동도 좋아요. 저희 어머니는 73세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지만 매일 아침 물속에서 운동하시죠. 처음엔 통증 때문에 움직이는 것조차 두려우셨지만 조금씩 용기를 내시더니 이젠 일상의 일부가 되셨어요.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아픈 걸 더 기우더라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생활 습관에서 또 하나 중요한 건 단백질 섭취예요. 나이가 들면 근육량이 자연스레 줄어들기 때문에 단백질 보충이 필수죠. 하지만 지하가 약해지고 소화력이 떨어지면서 고기를 씹기 힘들어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저희 어머니도 예전엔 고기를 즐기셨지만 이젠 두부, 계란, 생선 같은 부드러운 음식을 드세요. 이제 저는 콩이나 두부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드리려 애씁니다. 어머니가 이제 고기 없이도 배부르고 맛있네 하실 때마다 뿌듯하죠. 하죠. 수분 섭취도 빠질 수 없어요. 나이가 들면 목마름을 덜 느끼셔서 달수에 빠지기 쉬우시죠. 이제 저는 아버지를 위해 알람을 맞춰놓고 물 드시는 시간을 챙깁니다. 처음엔 뭐 이렇게까지 하냐고 하셨지만 이젠 자연스럽게 물을 찾으세요. 날이 자라나 더욱이 날볼 한티 가려 잔배골 제거니 희식 날씬밥 본것일세 오라 핫다탁 작은 변화지만 효과는 정말 큽니다. 수면도 건강의 큰 축이에요. 오차사하디에 너고당 관측이에요. 많은 어르신들이 밤에 잠을 못 주무셔서 힘들어 하시죠. 저희 어머니는 매일 저녁 8시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신 뒤 잔잔한 음악을 들으며 주무세요. 이 나이에 약 없이 잠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시는 말씀에 오랜 불면의 시간과 지금의 평온함이 담겨 있죠. 무엇보다 사람은 사회적 존재예요. 아무리 몸을 잘 챙겨도 외로움에 잠식되면 마음이 병들고 그건 곧 몸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고립은 흡연만큼 건강에 해롭다고 해요. 네 어머니는 77세 동네 합창단에 가입하셨어요. 처음엔 망설이셨지만 새로운 친구들과 노래를 부르며 삶의 생기를 되찾으셨죠. 노래 부르면 마음이 젊어져 같이 웃고 가끔 실수도 하고 그래도 즐거워. 그 웃음 속에서 저는 어머니의 두 번째 청춘을 봤습니다. 얼마 전 한 실버타운의 웰니스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요. 거기선 매일 아침 어르신들이 기분, 에너지 상태, 통증, 유무, 수면제를 간단히 일기로 기록하신다고 해요. 그 덕분에 자신의 몸에 더 민감해지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게 되셨죠. 나그제 저는 그 방식을 부모님께도 적용해 봤어요. 아버지는 처음엔 내가 무슨 학생이냐, 일기가 뭐야 하시며 웃으셨지만 몇 주 지나니 먼저 펜을 드시더라고요. 커피 마신 날은 잠을 못 자더라 하시며 스스로 패턴을 찾아가셨어요. 나날이 제 변화가 됐고 가오직 느시기 교반을 챙기는 자신감을 주셨죠. 이런 작은 실천들이 노년기에 큰 의미를 가집니다. 한 잔의 물, 짧은 산책, 일기 한 줄. 사소해 보이지만 이게 바로 삶을 바꾸는 힘이에요. 나는 명상을 시작하신 지인분을 떠올립니다. 76세 처음 명상을 시작하셨는데 처음엔 5분도 견디기 힘드셨다고 해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돌아다녀서 정신없었지. 그런데 지금은 하루 20분씩 명상하시며 병원을 찾으셨어요. 마음이 가라앉으니
혈압도 내려가더라 하시는 말씀이 인상 깊었죠. 예방도 빼놓을 수 없어요. 나사달 치즈시체크시 얼루 골스티군 다나란 것이 없어요. 집안에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손잡이를 설치하며 낙상을 막는 것부터 독감이나 폐렴 백신을 맞는 것까지 저희 접탄 노면자는 샘세인서 서월 욕심진 한타sem 자나자 혼하려반을 걷기 이런 작은 변화가 큰 사고를 막아준다는 걸 이제는 확신합니다. 니카르는 이고 매사욕 디심께로 난 한생 해시시까 나스바나다 후웨르보레 아르티치엘탑처럼 울살것도게 단지 숨쉬며 하루를 견디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를 아는 거죠.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 노인들은 이키가이 즉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잖아요. 나저희 어머니도 그걸 찾으셨어요. 나만 그걸로 73세에 동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봉사를 시작하셨죠. 아이들이 내 얘기를 듣고 웃을 때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한 존재란 걸 느껴 그 말씀에 보람과 자존감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활동이야말로 최고의 건강 비결 아닐까요? 마지막으로 제 친구 윤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88세 내장암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었고 의사는 수술을 권유하셨죠. 하지만 윤 선생님은 깊이 고민하신 끝에 수술 대신 증상 완화에 집중하기로 하셨어요. 남은 시간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고 싶지 않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며 살고 싶어. 처음엔 그 결정이 충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이해하게 됐어요. 이분은 이혼 동안 손자들과 시간을 보내고 꿈꾸었던 제주도 여행도 다녀오셨어요. 고통스러운 치료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인생을 빛나게 마무리하신 거죠. 의사염 누구겠지? 최근도 가나든 것이기 도무섭하고 지휘하고서 벌시.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건강이란 손주를 안아줄 수 있는 힘이고 정원을 가꿀 수 있는 기쁨이고 친구와 커피 한잔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여유야. 그 한마디에 건강에 진짜 의미가 담겨있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일을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의 작은 씨앗을 심어줬기를 바랍니다. 불필요한 검사에 에너지를 쏟기보다 지금 이 순간 소중한 것에 집중하는 지혜를 찾으시길, 삶의 후반전을 더 풍요롭게, 더 따뜻하게 만들어 가시길 응원합니다.